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 기획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너무 길게 돼 있어서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되는 2000년도 11월 14일 날 웰컴이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실제 SM5라는 당시에 이제 신차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SM5는 거의 뭐 단종된 차지만 그 당시에 신차 Communication Plan for Successful Relaunching, 그 리런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런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기획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난 그 회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르노 삼성 자동차의 이제 고민이라고 해서 시작을 이제 서두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광고 기획서의 어떤 모든 광고 기획서가 다 마케팅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크리에이티브 전략, 뭐 미디어 전략, 매체 전략 이렇게 딱딱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특히 크리에이티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광고 기획서의 양식 자체가 좀 프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광고 대행사에서 처음 들어갈 때 광고주의 고민이 뭔가를 끄집어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SM5를 성공적으로 리런칭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웰컴의 고민, 광고주의 고민, 그리고 광고 대행사의 고민. 이 두 가지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가 바로 웰컴의 고민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애널로지의 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논리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검증된 사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그러면서 시작을 하죠. SM5라는 게 이제 하나의 골프공에다 비유를 딱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골프공에다가 비유를 해서 골프라는 거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골프장의 그 상황을 딱 그려놓고 팝5에 5번 쳐서 이제 홀에 들어가서 집어넣는 그런 팝5 홀이라는 걸 이제 그려놓고 95년도 3월에서 98년도 2월까지 드라이빙 레인지다. 그러니까 그 시기, 지금 이게 2000년도 11월 달에 한 거니까 그 이전 시기에 드라이빙 레인지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프공을 멀리 보내기 이제 직전에 이게 준비된 상황이었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샷이다. 98년도 3월에 티샷이다. 이제 처음 골프 선수들이 처음 첫 타를 치는 게 이제 티샷이라고 하죠. 드라이버로. 그래서 그 처음으로 이제 SM5가 티샷에 비유를 한 겁니다. 시작하는 그 시점을. 근데 unexpected wind다. 생각하지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더라는 거죠. 공을 쳤는데 그게 99년도 6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10월에 그 바람이 불어서 공을 일루 보내야 되는데 공을 이렇게 쳐서 보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일루 왔다라는 거죠. 이 숲속에 떨어져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골프를 좀 아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 페어웨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이 습속에 떨어지면 아주 골치 아프죠. 굉장히 치기 어렵잖아요. 이 홀은 여긴데, 그린은 여긴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직접 여기로 보낼 수가 없어, 공을. 그러니까 일단은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클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숲속에 있는 공을 페어웨이로 쳐내기 위해서 어떤 클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게 바로 페어웨이의 좋은 위치로 정확히 탈출한 후, 이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샷에 온 그린을 한다. 그린 위에 공을 올려놓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현재 르노 삼성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목적과 전략에 따른 그런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네가 이제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골프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거겠죠.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광고주의 광고 책임자가 뭐 골프에 굉장히 조예가 깊거나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거나 그래서 이 골프라는 거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그 자기네 접근 방법을 이제 얘기하고자 해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피칭 웨지를 짧게 잡고 이거는 이제 그 웨지 피칭 웨지라는 거 짧게 잡고 치라. 그래서 페어웨이로 탈출하라는 거죠. 그 숲속에 있는 공을 페어웨이 위로 공을 올려놓는 것 이게 이제 처음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은 뭐냐? SM5에 대한 소비자의 새로운 관심을 창출시켜야 되고 월 5,000대 이상으로의 판매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한 기간으로 2, 3개월을 잡는다. 그래서 방법은 집중적인 대중매체 광고로 단기간 내에 관심도 그리고 브랜드 선호도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에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페어웨이로 공을 갖다 놓고 그거를 그린 위로 올린다. 어느 정도 목적한 그 목적에 가까운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죠. SM5의 장기적 브랜드 컨셉을 또 개발한다. 그리고 스테디셀러가 되기 위한 판매 기반을 확보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요 기간을 6개월로 잡았고 방법은 브랜드 컨셉 중심의 유지 광고를 통한 브랜드 선호 계층을 확산하고 전술적 프로모션 및 이벤트 등을 통한 핵심 타겟을 고객화하는 그 작업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홀에 대한 공략 전술을 개발할 것. 코스 전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모든 홀에 대해서 공략 전술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탈출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광고를 해 나가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SM5 및 르노 삼성 자동차의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소요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를 잡고 그래서 SM5의 이미지 광고 캠페인 르노 삼성 자동차의 기업 이미지 캠페인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퍼블리시티와 PR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광고와 함께 여러 가지 그 언론 플레이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전략을
시기별로 어떻게 전개시킬 건가 하는 거를 2000년도 11, 12월, 2001년도 12달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은 단기 집중형 매체 광고 캠페인, 그 다음에 2월에서 7월까지는 브랜드 유지 광고 캠페인, 거기다가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병행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3월부터 연말까지 브랜드 기업 이미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상되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뭔가? 라고 봤더니 SM5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끌고 월 5,000대 정도의 판매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예상 소비자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5의 선호 소비자 계층이 형성된다. 스테디셀러의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SM5 브랜드의 강력한 그 리더십을 형성하고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는 것이 연말까지 캠페인을 통해서 달성할 목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웰컴의 그런 1단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거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다시 보자 SM5 판매 추이를 보면 이제 그 삼성 자동차가 이렇게 그 부도위기, 그죠?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거는 회사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게 99년도예요. 그게 99년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르노에서 삼성 자동차의 인수 의향서를 공식 제출합니다. 그게 2000년 3월이에요. 이제 꾸준히 이제 판매는 계속 되고 있었죠. 그죠? 98년도에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뭐 100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한 3000대까지 이렇게 꾸준히 팔렸어요. 근데 굉장히 전년도의 판매량에 비하면 그러니까 98년도니까 99년도 같은 경우가 6000대였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다시 조금씩 르노 삼성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렇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판매량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제, 바로 차는 좋은데 사실 초기에 삼성자동차가 만든 SM은 차는 좋다라는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회사가 재무 상태가 점점 불안해지면서, 그죠? 불안해서 이게 이제 문제였죠. 차는 좋은데 회사가 불안해서 이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100년 전통의 세계적인 르노와 신뢰의 삼성이 힘을 합쳐서 르노 삼성 자동차로 새롭게 출발했음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100년 르노가 선택한 삼성차 SM5. 뭐 르노는 뭐 프랑스의 그래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서 꽤 유명한 회사니까 그 르노가 이제 삼성을 선택했다. 삼성차를 선택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미 아시아에서 일본의 닛산과 손을 잡은 세계 6위의 자동차 회사 르노는 그러니까 닛산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자동차의 플랫폼을 그 삼성 자동차에서 이제 많이 그 르노 삼성에서 많이 들여다가 쓰게 되겠죠. 이미 르노와 닛산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미국 회사에 버금가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SM5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 SM5부터가 차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캠페인을 시작하고 근데 그럴까? 과연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르노 삼성 자동차의 새 출발을 알려주기만 하면 한 달에 2, 3천 대를 더 팔 수 있을까? 정말 아직도 차는 좋다고 생각할까? 소비자들의 이제 생각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 10월 달에 남성 그 100명으로부터 중형 이상의 소유자 60명, 준중형 소유자 40명에서 사실 샘플은 좀 적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소유자들만 이제 빨리 조사를 해서 이때만 해도 사실은 인터넷 조사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상태라 아마 1대1 면접을 바로 했겠죠. 그래서 르노 삼성 자동차의 그 인수 사실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72% 정도가 알고 있고 28%는 모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9월 1일 날 정식으로 그렇게 르노 삼성 자동차가 출범했는데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9월 1일 날 출범했다는 안다라는 거는 31%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르노 삼성 자동차의 인수에 대한 평가는 반 이상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르노 삼성 자동차라는 게 새 출발을 했다는 거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으나 출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노 삼성 자동차라는 거를 사실은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출범했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M5라는 차에 대한 속성 평가를 해보니까 그 경쟁 차종이 이제 준중형 차들이죠. 이때가 SM5, 기아 옵티마, 대우에서 나온 매그너스, 현대 EF 소나타. 그래서 SM5가 특히 고급스럽다 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속성이었어요. 당연히 전통에서는 밀리겠죠. 그죠? 삼성이니까 가장 늦게 시작한 데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이제 특징을 파악했다는 거고요. 향후 구입의향 자동차를 물어보니까 SM5가 꼴찌예요. 거의 1%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 출범 사실을 인지 후에 SM5 구입 의향은 41%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그동안의 공백으로 인해서 SM5라는 차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의 재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광고주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SM5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치, 장점은 뭐고 르노 삼성 자동차 출범으로 인한 SM5에 대한 기대는 뭔지. 그래서 미래 가치죠. 그거는 기대라는 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사이에 캠페인 컨셉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캠페인 컨셉은 바로 여기 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사이에 공통분모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집중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마케팅 그 집중의 법칙을 얘기한 거죠.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개념은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한 단어를 심는 것이다. 인식시키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집중의 법칙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단어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까? 아마 광고비 300억 원 이상을 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SM5의 현재 가치, 탈수록 가치를 느끼는 차다. 소비자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왜 탈수록 가치가 느껴지는 차일까? 최소 7년을 타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만들었다. 차가 튼튼하다 이거지. 탈수록 은근한 매력이 느껴지는 스타일이었다. 앞으로 최소 7년간 부품과 AS의 대책이 완비되어 있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르노 삼성 자동차는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차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하겠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신차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사실은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신차가 나올 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결국은 SM5라는 거를 그 이전에 나왔지만 다시 리런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당분간 SM5를 그대로 생산합니다.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신차가 나올 계획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SM5를 리런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팩트에서 뉴스로.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팩트에서 뉴스로 가는 게이트키퍼, 문을 지키는 사람, 그죠? 수문장이죠. 그 컨슈머 베니핏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거냐라는 거죠. 그럼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왜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느냐를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통의 르노가 SM5를 뜯어보고 고민한 결과 이 정도의 성능과 기술 스타일 서비스라면 어느 것 하나 바꾸지 않더라도 그대로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차는 좋았다라는 거죠. SM5가. 그래서 SM5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르노가 재확인을 했다라는 것과 SM5 구매에 대한 확신을 부여해 주자 소비자들에게. 지금 SM5를 사도 차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구나. 비록 신차는 아니지만 리런칭하는 그 상태에서 SM5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좀 알리자라는 게 컨셉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팩트. SM5를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그대로 생산하기로 했다. 뉴스는 SM5를 지금 사시면 적어도 7년 동안은 새 차처럼 타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를 컨셉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웰컴이 그 역할을 크리에이티브 접근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컴은 크리에이티브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웰컴이라는 그 광고 대행사가 종합 광고 대행사라기보다는 제작 전문 광고 대행사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사장님도 카피라이터, 부사장님은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기획하는 분이 사장이 아니라 그런 크리에이티브 하는 분들이 회사에 임원진들로 갖춰져 있어요. 그만큼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로 또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바로 그 국내 캠페인 성공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피부 수면 화장품에서 미는 잠꾸러기라는 거. 그 다음에 국산 운동화 프로스펙스 하면서 그때 또 한참 이 프로스펙스 애국 부분을 가지고 또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 광고가 또 유명했습니다. 정숙성을 보여주는 소리가 없는 자동차, 레간자. 이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또 아주 파격적인 자동차 광고로서는 그랬어요. 고객이 기분 좋은 증권회사, 굿모닝 증권. 하여튼 크리에이티브로 성공적인 그 캠페인을 벌였던 그런 내용들을 쭉 보여주는 거죠. 캠페인 컨셉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지금 SM5를 사시면 적어도 7년 동안은 새 차처럼 타실 수 있다. 7년 새 차. 이거를 이제 캠페인 컨셉으로 제시를 했어요. 슬로건은 뭐냐? 탈수록 가치를 느끼는 차. 7년은 새 차처럼 즐기십시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 배운 내용이죠. 정확하다는 건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메시지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그죠? 크리에이티브, 심플, 카피 앤 비주얼, 심플. 그 다음에 고급, 바로 분위기, 톤 앤 매너, 광고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완성시킨다라는 게 바로 better and different 캠페인이다. better, 더 좋고 차별화되는 캠페인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웰컴이 내세울 수 있는 자기네들의 가장 큰 강점을 제시한 거죠. 그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크리에이티브 구성은 우뇌와 자뇌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신문 광고에서는 정보 제공형이니까 왜 7년 새 차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근거를 쭉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TBCF에서는 7년 새 차, TV 광고에서는 이 부분을 또 전개를 하겠다는 거죠. 인쇄 광고와 TV 광고를 구분해서 동시에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뚜껑편, 첫 번째 아니겠죠. 7년 새 차 SM5 르노와 삼성이 다짐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바디카피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탈수록 가치를 느끼는 그런 7년을 새 차처럼 즐기십시오. 가치를 느끼는 차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왜 그런지 7년 새 차 SM5 르노와 삼성이 다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신문 광고로 이렇게 내보내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편 7년 새 모델, 앞으로 7년 SM5는 스타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7년간 이 스타일이 그대로 새 모델입니다. 100년 전통의 르노와 신뢰의 삼성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역시 탈수록 가치를 느끼는 차 7년은 새 차처럼 즐기십시오. 카피는 그대로 계속 마지막에 태그로 붙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또 명차들과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그죠? 벤츠나 BMW의 세계적인 명차처럼 SM5도 적어도 7년 이상 새 차처럼 탈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엔진편 7년 새 엔진, 적어도 7년 새 차의 가치가 유지되어야 좋은 차입니다. 엔진 설계부터 엔진 부품까지 7년 이상을 생각한 차입니다. 이게 이제 헤드카피겠죠. 그리고 또 역시 중간 카피, 또 동일한 얘기고, 또 여기에 대한 상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또 쭉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고객편 7년 새 사람, 3년쯤 타다가 바꾸려면 SM5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죠. SM5는 적어도 7년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새 차처럼 사랑받을 차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7년이 되기 전에 또 신차를 개발해서 내보내겠죠. 그 동안에 어떤 SM5는 꾸준히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100년 전통의 르노와 삼성이
신뢰의 삼성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 7년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계속 캠페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 5번째 서비스 편. 7년 새 충성. AS 대책도 완비되었다. 걱정 말고 이제 새 차처럼 쓰시도록 충실하게 서비스 하겠다. 그래서 그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도 역시 해결해 주겠다라는 걸로 7년 채충성. 뭐 계속 연결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서비스 편. 그렇게 해서 이제 TV에서는 이게 앞에 나온 게 신문으로 전부 이렇게 내보게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이제 TBCF는 졸업편, 뭐 퇴근편, 세차편. 7년은 세차처럼 즐기십시오. 7년 세차 SM5 르네삼성. 이게 이제 내레이션이라고 해서 목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막에는 7년 세차 SM5 르노와 삼성의 약속입니다. 이게 자막으로 나가고 이거는 음성, 목소리, 내레이션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어 믹스 전략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 전략. 이 미디어 전략이 이제 항상 뭐 맨 마지막에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 실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그 내 안은 또 제시하지 않고 카피랑 그런 어떤 골격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실제 CF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스틸샷으로 몇 가지 한 4-5개의 샷을 그려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만들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 전략이에요. 신문은 이렇게 나가겠다. TV는 이렇게 나가겠다. 잡지와 라디오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문 같은 경우 이때만 해도 굉장히 메인 매체라고도 볼 수 있죠. 르노와 삼성자동차의 합병으로 재탄생을 고지하기 위한 주요 매체로 선정한다. 주된 매체로 선정하고 집행을 하겠다. TV에서는 바로 SM5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세컨더리 매체로 활용한다. 잡지와 라디오 비용 효율적 매체로 노출 횟수의 최대화. 이건 아무래도 좀 잡지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싸니까 비용 효율적 매체다 이거죠. 그래서 유도를 위한 보조 매체로 활용한다. 근데 노출시키기에는 횟수로 볼 때는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잡지나 라디오 부분은 그렇게 이용하겠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은 이렇게 가져간다. 남자 타겟 오디언스에게 단기간에 최대 도달률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만 해도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뭐 남성은 대부분 다 남성 직장인들 뭐 다 신문 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신문이 어떻게 보면 최대 도달률을 획득하기에 가장 좋은 매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집행 횟수 및 소재 차별화로 최대 도달률 획득을 위해 주요 일간지 그리고 기타 일간지 중심으로 집행한다. 주요 일간지는 뭐 조중동, 그죠? 조선동아중앙,
뭐 한국일보까지 4대 매체가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문 중요 전국지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일간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집행횟수 보장으로 최대의 니고시에이션 레이트를 유도하겠다. 집행횟수 보장.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신문사와의 어떤 그 집행횟수를 보장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얼마의 몇 회를 보장받는 그런 협상을 하는 거죠. 그건 매체 그 집행력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신문의 효과를 고려해서 양면 스프레드, 전면 칼라 광고 집행입니다. 양면 스프레드면 가장 큰 광고죠. 신문을 딱 펼쳤을 때 양쪽 면이 다 그득하게 그냥 삼성 자동차 광고, SM5 광고로 크게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딱 신문에서 한 회사만 할 수 있죠. 그죠? 전면 칼라. 이건 뭐 보통 한 페이지짜리의 전면 광고가 조선동아중앙일보를 중심으로 보통 그래도 1억 정도씩 할 때가 아마 이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양면 스프레드 칼라니까 뭐 2억 5천에서 3억, 2억 정도 한 번 집행하는데 그 정도가 들 겁니다. 그래서 뉴스페이퍼의 신문 잡지에는 100, 1000, 억, 10억, 26억 6,400만 원의 매체비를 쓰고 699 GRP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래요. 이게 GRP라는 게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총 도달된 그 광고의 하나의 그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92%의 도달률. 그 정도로 많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그죠? 단기간에. 3개월에. 11, 12, 1월. 이렇게 3개월 동안의 신문 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V죠. TV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남자 타겟 오디언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이른 아침, 그죠? 출근하기 전이겠죠. 출근 시간. 그 다음에 프라임 타임 8시부터 10시입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대 10시 이후에 심야 프로그램 또는 주말 프로그램 위주로 집중 운영을 하겠다. 남자 타겟 오디언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대 도달률 확보를 위해서 A, B, C급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A라는 게 그 SAB가 있어요. 근데 S급은 사실은 굉장히 매체비가 비용이 비싸요. S가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요. 그리고 A가 6시부터 8시, 뭐 10시부터 12시 이렇게 벌려져 있고요. B급이 뭐 아침 시간대, 그 심야 시간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로 하게 되면 몇 회를 못 내보내니까 그죠? 14억 정도의 비용으로 TV 광고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니죠. 이것도 3개월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901 GRP 94%의 도달률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달률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아직 그 프리퀀시와 리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끝나고 책의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오는 내용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라디오예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노출 횟수의 최대화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자주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특히 남자 타겟이니까 남자 타겟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고 출퇴근 시간대, 그죠? 출퇴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 뭐 외부에 이제 뭐 일부러 나갈 때 차 갖고 나가면서 라디오 듣고 출퇴근할 때 또 차를 이용하는 남자 타겟들이 대부분 다 그 시간대에 맞춰지니까 8천만 원 정도로 약 200회를 노출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라디오 광고의 집행을 또 역시 3개월 동안 그 정도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거진이 잡지를 얘기하는 거죠. 뭐 역시 보조적인 지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역시 노출 횟수 최대화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매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시사주간지, 남자들을 특히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니까 시사경제지, 그리고 월간 골프 잡지 이런 거에다가 이제 광고를 싣겠다라는 거죠. 노출 횟수 보장을 받는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나 CEO 인터뷰 기사 이런 제공 기회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잡지에 그런 식으로 기사화한 내용도 또 실는 거예요. 삼성 자동차의 CEO 인터뷰. 뭐, 그 다음에 르노 삼성이겠죠. 그리고 뭐, 퍼블리시티에 관한 건 이제 기사 형태로 얘기를 내보내는 경우죠. 크리에이티브 효과의 최대화를 유도를 위해서 3페이지 연속 우수 집행이다. 3페이지로 이렇게 다 삼성자동차 SM5 광고로 3페이지를 만들어서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눈에 띄겠죠. 2억 2,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써서 잡지를 하겠다는 거고, 이건 GRP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17%의 리치 도달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3개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매체 계획까지 쭉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스케줄링을 토탈로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죠? 잡지, 신문을 11월에 이렇게 비용을 배분해서 쓰겠다. 그리고 TV는 12월과 1월 달에 이렇게 비용을 쓰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이 TV 광고 비용으로서는 사실 적은 돈이에요,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단기 집중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문을 사실 메인으로 본 거죠. 그죠? 신문 TV가 메인이 되는데 신문에만 할 수도 없고 TV에만 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비용을 쪼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지, 보조 매체, 그죠? 그 다음에 라디오 매체. TV랑 라디오는 같이 연동이 되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탈 43억 6,600만 원이에요. 43억. 사실은 뭐 대기업에서 쓰는 광고비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적은 돈이죠. 3개월간 43억 6,6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광고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르노 삼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광고비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고려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웰컴의 2단계 전략. 그래서 커져라 SM5. 두 마리 토끼. 브랜드 가치와 SM5 구매 고객을 확대시키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잡을까? 이 두 마리 토끼를. 그래서 기존 명품의 가치를 SM5의 브랜드 가치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SM5와 명품과의 만남 캠페인. 첫 번째 만남, 조지오 아르마니. 이거는 뭐 유명한 남성복 브랜드죠. 조지오 아르마니는
이 당시에 2000년대에 이 조지오 알만이라는 양복 한 벌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마 지금은 좀 더 비쌀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고가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비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겠죠. 조지오 알마니가 한 벌에 그 당시에 뭐 보통 양복이 한 3, 40만 원, 뭐 4, 50만 원 할 때인데 한 150에서 200만 원 했으니까 훨씬 비쌌어요. 그게 이제 바로 신세계에서 판매가 되는 게 조지오 알마니 양복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패션쇼 개최할 때 이 만남을 SM5를 연결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 이런 식으로 스프링 2001 컬렉션 하얏트 호텔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이후 웰컴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그 이후에 웰컴이 또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7년 새 대행사, 역시 또 7년 새 대행사, 7년이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죠. 한국 최고의 독립광고 대행사이자 한국 최고의 광고 전문가 집단. 이게 이제 웰컴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같이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웰컴에서 광고 기획서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이것도 뭐 사실은 너무 20년 전이니까 뭐 오래됐으니까 사실 지금 최근 광고 대행선 그 기획서는 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광고 기획서를 만든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린 겁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시간 되면 최근에 거는 제가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또 오픈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광고 대행사에서 학생들의 어떤 제일기획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한 거를 제가 자료를 좀 구한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리면 많이 여러분들이 공모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광고 기획서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음 지난번에 이어서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